안녕하세요. 코인 생존기의 차림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찍을 때 자료가 아니라 차트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목을 보셨겠지만 당분간 이 구간 오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느 구간이냐면 사실 지금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EMA 21일선의 이 초록색 기준선 여기가 상승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지가 되는 선이고 현재 가격대가 58,500 부근인데 다음 주가 되면 이게 조금 더 올라 있겠죠. 지금 차트가 올라 있으니까. 이 이동평균선 위에서 우리는 계속 시장이 노는 경향이 있고 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이 구간 다시 오지 않는다라는 영상의 제목을 설정하게 됐습니다. 아마 궁금해서 보신 분들이 있는데 궁금해서 들어오셨으면 궁금했으니까 끝까지 계속 봐보세요. 지금 저희는 어떻게 보면 추세를 되돌리는 캔들이 나와 주었고 이후에 이번 주에도 아마 약간 약간 양봉이든 아니면 이 자리이든 이 자리 어딘가에서 마무리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봉상에서도 사실 지금의 이러한 캔들은 뭐 오늘까지는 별 볼 일 없다가 내일 쭉 또 위로 올라가는 캔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긴 한데 그러면 정말 장세가 또 다른 출발을 하기 위한 그런 캔들일 거고 일단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상승만 바라보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뭐 저는 이러한 구간들에서 꾸준히 오른쪽으로 밀면서 약상승을 하는 그런 과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봉상에 우리가 뭐 이 카피슐레이션 해시레이트에서 보면은 어 채굴자들이 수익이 안 나서 채굴기를 꺼서 이제 이러한 채굴자들이 항복하는 구간이 나오고 있는데 보통 이러한 구간은 보통의 경우는 한 달 정도가 걸리고 나서 이렇게 바이가 뜨는데 지금 보시면 어떠한 상황에서 봐야 되냐 카피추를 볼 때 여러 가지 방향이 있지만 일단 중요한 건 우리는 방감기 이후에 지금 카피추가 떴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상승 중에 카피추가 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반감기 이후에 카피추가 떴을 때의 경우는 2020년도 같은 경우에 5월 23일부터 6월 21일까지니까 보면 딱 한 달 동안 카피슐레이션이 진행이 됐고 그 한 달 동안은 정확히 횡보를 했다라고 볼 수 있고 이후에 바이가 뜨면서 장세가 올라갔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을 했지만 결국 그 이후에는 엄청난 큰 상승장이 왔었죠. 그리고 또 한 번의 카피슐레이션이 떴는데 이때는 완전히 상승 중에 떴고 바이가 바로 이렇게 떴는데 카피추 시작부터 또 카피추 끝까지는 보면 10월 28일부터 여기가 12월 1일이니까 여기서도 거의 한 달간 카피추가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카피츄레이션이 뜬 건 5월 13일이니까 적어도 6월 13일 정도에는 카피츄레이션이 곧 있으면 끝난다라는 가정을 할 수 있고 그때까지 우리는 뭐 드라마틱하게 큰 상승을 바라보기보다는 횡보 형식으로 하면서 채굴자들은 떨어져 나가는 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게 맞아 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오르면 물론 좋은 거지만 뭐 오른다고 생각하다가 안 오르는 것보다는 낫죠. 실제로 카피추가 뜨는 과정에서는 오를 확률보다는 그냥 저점 어디이구나 이게 뜨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봤을 때 이게 떴던 이 구간 지금의 가격대 구간 아까 제가 말했던 EMA 21선 58,500달러 이러한 구간들은 당분간 다시 보기 힘든 구간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금 구간에서는 기다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뭐 지금 비트밖에 안 오르는 경향이 좀 있긴 한데 물론 솔라나 같은 건 좀 따라가지만 대부분의 알트가 생각하는 것만큼 안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당연히 비트가 신고점을 더 가고 약간 언론에 더 많이 노출이 되고 개인 리테일들의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리테일들보단 지금은 좀 큰 기관들의 돈이 더 들어온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트장보다는 약간 비트장의 경향이 아직도 있는 것 같고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차트를 봐볼게요. 그리고 보면은 찾아보기 전에 일봉에서 지난번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나스닥도 신고점을 갈 거고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봉이 이게 나오기 전이라서 이 주봉이 한참 나올 때라 지난주니까 나스닥도 신고점을 가려고 하고 있고 금도 그때는 금이 아마 요 자리였던 것 같아요. 이게 5월 15일에 제가 했던 말을 기억하는 것 같은데 금도 신고점을 가려고 하고 따라서 비트가 안 오를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때가 15일 뭐 14일인가 이때 맞네요. 그래서 비트가 오를 거다라고 그랬고 지금도 사실 그러한 입장에서는 뭐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금도 신고점이고 달러는 떨어지는 추세고 나스닥은 올랐고 S&P도 신고점인데 그 비트가 안 오를 이유는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 볼게요. 자 자료 같이 보면 오늘 자료가 많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화폐 공급과 중국의 화폐 공급이라고 해서 돈을 이 와중에 엄청나게 많이 풀어대고 있는 특히나 중국의 모습을 보고 있고, 이 중국의 모습을 통해 돈이 이렇게 풀리는데 비트나 뭐 주식이나 이런 게 안 오를 리가 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도 코로나 때도 금이 먼저 올랐는데 결국 상승률만 보면 비트가 금을 압도적으로 추월했고, 뭐 나스닥보다 훨씬 추월을 했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인플레이션 하락, 매도 압력 감소. 뭐 인플레이션 하락 이거는 미국에서 저번에 CPI 발표를 했는데 물가가 좀 낮아졌고 그에 따라서 살짝 반등을 한 모습이고, 뭐 주식도 그래서 오른 경향이 있는 것 같죠. 비트코인 가격은 예상보다 낮은 미국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와 매도 압력 감소로 인해 60K에서 66K까지 상승했다. 이게 뭐 거의 10%나 오르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보면 장외 거래, OTC 데스크 비트코인 총 보유량 증가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에 매도할 공급이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매도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 갑자기 마이클 세일러가 워렌 버핏의 말을 인용해서 했던 말이 생각나네요. 워렌 버핏이 자주 했던 말이 10년간 하나의 주식을 보유할 생각이 없으면 10분도 보유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뭐 이건 워렌 버핏 시대에서나 가능한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뭐 단타 쳐가지고 부자 된 분들 많고 좀 다른 얘기지만, 마이클 셀러가 이거를 인용을 하면서 비트코인도 10년간 보유할 자신이 없으면 10분도 보유하지 말라는 얘기를 얼마 전에 했었거든요. 갑자기 그 얘기가 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기관들은 좀 오랫동안 보유할 생각으로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비트코인 채굴자들은 극도로 낮은 수익을 내고 있으며 통상 채굴자의 수익성이 극도로 낮을 때는 가격이 바닥을 형성했던 적이 많다. 지금 카피슐레이션 아까 영상 초기에 차트에서 본 거랑 같은 얘기입니다. 채굴자들이 너무 채굴 수익이 안 나서 항복하는 구간에 와 있고, 이러한 구간들은 항상 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아마 여기 끝일 거고, 저희 수요일 날 또 영상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